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2025년 6월 19일자의 의정부시 보도자료 모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에서 요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도시 환경 개선부터 해서 시민 복지, 또 행정 효율화까지 여러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의정부시가 지금 뭘 중요하게 보고 또 어디로 가려는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런 점이 좀 눈에 띈다 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걷고 싶은 도시 조성 국제 심포지엄 소식이었어요. 아, 네, 그 심포지엄이요. 6월 17일에 열렸다는데 이게 단순히 길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는 얘기 같더라고요. 좀 더 큰 그림.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좋게 만들자가 아니라 아예 도시 구조 자체를 보행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건축공괄연구원의 오성훈 박사 같은 경우는 도로 설계 기준부터 이제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 편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설계 기준 자체를요? 네. 그리고 또 이석현 총괄 건축가는 그 경원선 때문에 도시가 좀 나뉘어 있잖아요. 이걸 보행 중심으로 어떻게 이을 건가 그런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성공 사례로 요코하마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목적지까지 몇 분 걸린다 이렇게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나왔고요. 오, 분단위 안내판. 그거 괜찮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민들 실제 생활, 그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좀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거죠. 그리고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심포지엄 끝나고 의정부역 서부광장 그 포켓 쉼터에서 시민들 참여하는 공연도 열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직접 이렇게 걷고 머무는 공간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 정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도시의 어떤 미래 비전 얘기에서 이제 좀 더 현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소식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폭염 대비해서 희망 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이걸로 취약계층 250세대에 여름 이불이랑 식료품 꾸러미 이게 한 4,6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던데 이걸 전달했네요. 네, 이런 직접적인 물품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제가 흥미롭게 본 건 그 지역사회 차원의 움직임이에요. 어떤 건죠? 예를 들면 신곡일동에서는 동네 축제 때 일부러 부스를 만들어서 하절기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이걸 벌였고요. 또 송산일동 새마을 부녀회는 어르신들 드리려고 직접 장아찌를 담가서 나눴다고 해요. 직접 담가서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이웃끼리 좀 챙기고 관계망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더 촘촘하게요. 네, 그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7월에 청년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는데 아, 네. 여러 가지 하던데요. 네, 여름 김치 담그기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 공경매 입문 아니면 이직 특강 같은 거요. 총 15개나 된다고 해요. 오, 정말 다양하네요. 김치 담그기부터 부동산, 이직까지. 그렇죠. 1인 가구나 경력 바꾸려는 청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요. 그 구인구직 상설 면접장이라는 걸 운영해서요. 상서의 면접장이요? 네. 이번에는 장암에 있는 아일랜드 캐슬 워터파크 있잖아요. 거기서 일할 간호사나 안전요원 같은 인력 32명을 뽑는데 의정부 시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민 우선 채용. 좋네요. 그렇죠. 기업이 필요한 사람이랑 일자리 찾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딱 연결해 주는 거니까 꽤 효과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어르신들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도 보이더라고요. 자금동에서는 어르신들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을 교육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 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군요. 네. 작아 보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필요한 지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시민들 생활을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면 시 재정도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세금 징수 관련 소식도 2건이나 있네요. 네, 아무래도 시 재정 건전성은 기본이니까요. 상반기에 지방세랑 세외 수입 체납액을 80억 원 징수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도 나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80억 원이요.
꽤 큰 금액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단순히 그냥 막 걷어들이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좀 맞춤형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맞춤형 접근요? 네. 예를 들어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도 하고 재산 압류나 공매 같은 강력한 조치도 물론 하죠. 하지만 동시에 소액 체납자들은 실태조사단을 보내서 분납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복지 서비스랑 연결해주고요. 또 생계가 정말 어려운 분들은 당장 처분하는 걸 좀 밀어주거나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체납 차량 번호판 떼는 거 106대 4천만 원 징수 그런 현장 활동도 같이 하고요. 그렇군요. 무조건 압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징수 효율도 높이면서 또 어려운 분들 배려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으려는 고민이 엿보입니다. 네. 그리고 행정 효율과 더불어서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백석천에서 유류 유출 사고를 가정한 수질 오염 방제 훈련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비상 대응 체계 점검도 꾸준히 해야죠. 도시 운영이 기본이니까요. 네. 오늘 의정부시 보도자료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걷고 싶은 도시라는 어떤 미래의 큰 그림도 그리고 있고 또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현실적인 노력들 그리고 이걸 다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시정 운영까지 여러 면에서 애쓰는 모습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다양한 소식글 속에서 공통적으로 시민 중심, 맞춤형 지원, 효율적인 행정 이런 키워드들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의정부시의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좀 길게 봤을 때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나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아, 네.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사업 하나하나의 성과를 넘어서서요. 이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갈 의정부시의 미래 모습은 어떨지 각자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